비가 내리던 그날, 지은은 가족의 집에서 도망치려 했다. 문손잡이를 쥔 손이 떨렸고 가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은아, 네가 이러면 우리 집안이 망한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메아리 쳤다. 그녀는 28살,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작은 그래픽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하며 살아왔지만 가족의 기대는 그녀를 짓누르는 쇠사슬이었다. 결혼, 그것도 민호라는 남자와의 결혼. 민호는 대기업의 후계자, 가족 사업을 살리기 위한 완벽한 파트너. 하지만 지훈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설렘도 없었다. 오히려 공포였다. 문을 열자마자 비바람이 그녀를 삼켰다. 택시를 타고 한강변으로 향하는 길. 그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요? 가족의 압박은 어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다.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어머니는 매일 밤 울며 말했다. 민호 오빠, 집안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네가 희생해야 해. 희생. 그 단어가 지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사랑을 알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족이 정해준 사랑을 알지 못했다. 카페에 도착한 지은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눈이 살짝 내리기 시작한 오후 5시. 서울의 겨울은 차갑고 고독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약혼식 준비. 오늘 만나서 이야기할게. 하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다. 문득 카페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들어온 여자는 25쯤 되어 보이는 짧은 단발머리에 청바지 차림의 소녀였다. 그녀의 눈은 밝은 갈색으로 웃을 때 주름이 살짝 지는 입가에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여기 자리 비어.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네, 앉으세요. 그녀의 대답이 어색하게 나왔다. 여자는 라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다. 저 수아예요. 민호 오빠 약혼식 준비하러 왔어요. 언니가 지은 언니 맞죠? 수아의 미소가 지은의 가슴을 울렸다. 민호의 여동생. 그녀는 민호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지만 수아의 존재는 갑작스럽게 그녀의 세계를 밝혀주었다. 네, 맞아요. 수아 씨. 지은은 웃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혼란이 피어올랐다. 그들은 약혼식 메뉴와 장소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아는 활기차게 말했다. 오빠가 언니 좋아할 거예요. 언니 디자인 감각 좋으시잖아요. 웨딩 카드 제가 그려볼까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요. 하지만 수아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움직일 때마다 지은의 시선은 그곳에 머물렀다. 가느다란 손가락들, 은은한 향수 냄새잎, 카페 안의 재즈가 그들의 대화를 감쌌다. 눈송이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지은의 심장을 두드렸다. 대화가 끝날 무렵 수아가 물었다. 언니, 결혼 준비 힘드시죠? 오빠 집안이 좀 보수적이잖아요. 지은은 쓴웃음을 지었다. 가족 때문에 하는 거라서요. 수아의 눈에 그림자가 스쳤다. 저도 알아요. 오빠가 언니한테 강요하는 거 미안해요.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처음으로 누군가 그녀의 아픔을 인정해 주었다. 고마워요. 수아 씨.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지은은 알았다. 이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바꿀 것임을. 그날 밤 후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수아의 미소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왜 이렇게 마음이 설레지?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수아의 인스타그램을 검색했다. 거기에는 바다 사진, 카페 사진, 그리고 웃는 수아의 셀카가 가득했다. 지은의 손가락이 화면을 스크롤할수록 가슴이 저렸다. 가족의 압박들, 민호의 무관심, 모든 게 멀어지는 듯했다. 다음 날, 약혼식 준비 미팅에서 그들은 다시 만났다. 민호는 바쁜 척하며 자리를 피했고 지은과 수아는 홀로 남아 케이크 샘플을 골랐다. 이 초콜릿 케이크 어때요? 달콤할 것 같아요. 수아가 웃으며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수아 씨 취향이네요. 그 순간 수아의 손이 지은의 손등에 스쳤다. 우연이었지만 지은의 몸이 떨렸다. 미안해요.
수아가 사과했지만 눈빛은 달랐다. 부드럽고 깊었다. 미팅 후 그들은 한강변을 걸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수아의 이야기가 지은을 따뜻하게 했다. 저는 대학 때 미술 전공했어요.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해요. 오빠처럼 대기업은 안 맞아요. 지은은 웃었다. 나도 그래. 디자인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수아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고 지은은 가족의 압박을 털어놓았다. 결혼. 그게 정말 나한테 맞는 걸까?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아는 멈춰 서서 그녀를 보았다. 언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말에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날부터 그들의 만남은 잦아졌다. 약혼식 드레스 쇼핑일, 꽃 장식 선택 등. 민호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고 수아가 지은의 곁을 지켰다. 지은은 수아의 웃음소리에 중독되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그들은 시간을 보냈다. 한 번은 제주도로의 짧은 여행을 계획했다. 약혼식 전에 휴식 좀 하자. 수아가 제안했다. 지은은 망설였지만 수락했다. 비행기 안에서 수아의 어깨에 기대는 지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제주에 도착한 첫날, 그들은 바다를 걸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바닷바람. 수아가 손을 내밀었다. 언니, 손 잡아요. 미끄러워요. 지은은 그 손을 잡았다. 따뜻함이 전해졌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 감정은 우정 이상이었다. 사랑이었다. 하지만 가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어떻게 해? 민호 오빠의 여동생인데. 제주도의 아침은 맑았다. 지은은 호텔 발코니에서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다. 수아가 방에서 나와 다가왔다. 언니, 오늘 해변 산책 어때요? 그녀의 미소가 지은의 하루를 밝혀주었다. 그들은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었다. 물결이 발을 적시고 수아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렸다. 어린 시절에 오빠랑 여기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언니랑 오니 더 좋아요. 수아의 말에 지은의 심장이 빨라졌다. 더 좋아요. 그 단어가 그녀를 사로잡았다. 점심으로 해산물 요리를 먹으며 그들은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수아는 자신의 꿈을 털어놓았다. 미술 전시회를 열고 싶어요. 하지만 집안에서 반대해요. 오빠처럼 안정적인 삶을 살라고. 지은은 공감했다. 나도 그래. 디자인으로 독립하려 했는데 가족이 결혼을 강요하니 그들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스쳤고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었다. 지은은 수아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수아 씨, 당신 덕분에 이 여행이 특별해. 오후에 그들은 등산로를 올랐다. 제주의 녹음이 그들을 감쌌다. 정상에서 수아가 지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언니, 피곤하지?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행복해요. 그 말 후 침묵이 흘렀다. 바람 소리만 들렸다. 지은의 가슴이 터질 듯했다. 그녀는 수아의 손을 잡았다. 수아야, 나.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수아가 먼저 말했다. 언니, 나도 알아. 이 감정은. 그날 밤 후 호텔 바에서 와인을 마시며 그들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떨리는 키스. 지은의 세상이 무너졌다. 이게 사랑이구나. 하지만 기쁨 뒤에 죄책감이 따랐다. 민호, 가족다. 모든 게 위태로웠다. 수아가 속삭였다. 걱정 마. 우리 함께 할 수 있어. 서울로 돌아온 후 약혼식 준비가 본격화되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집을 방문했다. 드레스 예쁘네. 민호랑 잘 어울릴 거요. 지은은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수아에게 있었다. 비밀 연애가 시작되었다. 퇴근 후 카페에서, 주말에 공원에서 수아의 문자 하나하나가 지은을 살게 했다. 오늘도 보고 싶어. 하지만 갈등이 싹 텄다. 민호가 지은에게 말했다. 수아가 자꾸 언니랑 붙어 다니네. 신경 쓰이네. 지은은 웃으며 넘겼다. 동생이잖아요. 그러나 민호의 눈에 의심이 스쳤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가 물었다. 수아랑 친해졌어. 좋네. 집안 식구가 되니까.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 달 후, 약혼식이 다가왔다. 지은은 수아와의 만남을 줄였다. 위험해. 누가 보면. 수아는 울었다. 언니, 나 사랑해. 포기할 수 없어. 그들의 포옹은 절박했다. 지우는 결심했다.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어떻게? 약혼식 전날, 지은은 민호를 만났다. 우리 결혼 취소할까요? 민호는 놀랐다. 갑자기 왜? 지은은 솔직히 말할 수 없었다. 마음이 없어요. 민호는 화를 냈다. 가족 때문에 하는 거잖아. 수아도 알 텐데. 그 말에 지은의 심장이 멎었다. 수아가. 약혼식 날이 왔다. 서울의 고급 호텔 홀은 꽃으로 장식되어 화려했다. 지은은 흰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았다. 아름다웠지만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수아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언니, 예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수아를 끌어안았다. 수아야, 미안해. 그들의 키스는 짧았지만 영원했다. 식은 순조로웠다. 민호의 연설, 가족의 축하요. 하지만 지은의 시선은 수아에게 고정되었다. 수아는 하객 중에 앉아 미소 지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식후 파티에서 민호가 지은을 데리고 춤을 췄다. 행복해요. 그의 물음에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멀리서 수아가 지켜보고 있었다. 파티가 끝난 후 지은은 수아를 찾아 나갔다. 호텔 정원에서 그들은 만났다. 언니, 오늘 끝났어. 이제 우리. 수아의 말 중에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었네. 그는 취해 있었다. 수아, 넌. 언니랑 뭐야? 수아가 창백해졌다. 지은은 민호를 막았다. 오빠, 그만해. 민호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다. 알았어. 너희들, 나부터 이상한 줄 알았어. 수아가 자꾸 언니 챙기는 거.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사진 찍혔어. 제주에서. 지은의 다리가 풀렸다. 민호가 그들의 비밀을 알았다. 가족한테 말할 거야. 이 결혼 취소야. 그날 밤 후 민호는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지은이 나랑 안 맞아. 게다가 수아랑. 소문이 퍼졌다. 지은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무슨 일이야? 민호 집안이 화났어. 지은은 울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수아에게 전화했다. 우리 도망갈까? 다음 날 가족 회의가 열렸다. 민호의 어머니가 소리쳤다. 이게 무슨 치욕이야. 동성애요. 우리 집안 망신이야. 지은의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사업은 포기해. 지은아, 내 탓이야. 수아는 형을 탓했다. 오빠, 왜 이렇게 해? 언니 사랑하는데. 갈등은 깊어졌다. 지은은 집을 나왔다. 작은 원룸으로. 수아가 찾아왔다. 언니, 같이 살아요. 그들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다. 지은의 사무실 동료들이 소문을 듣고 피했다. 수아의 미술 전시 기회가 취소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갤러리 주인이 말했다. 2달 동안 그들은 숨어 살았다. 서울의 뒷골목 카페에서 야간 버스를 타고 다니며 사랑은 깊어졌지만 고통도 커졌다. 지은은 수아에게 말했다. 포기할까? 가족을 위해.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 사랑이 진짜야. 어느 비 오는 날 민호가 찾아왔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가족이. 그는 눈물을 흘렸다. 수아, 형 용서해. 수아는 형을 안았다. 오빠, 우리 모두 자유로워져야 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줄게. 결혼 취소 서류. 내가 처리할게. 서류가 처리된 후 지은과 수아는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지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지은아, 돌아와. 다시 남자 소개할게. 지은은 단호했다. 엄마, 이게 내 선택이야. 어머니는 울며 갔다. 수아의 집안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가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그들은 부산으로 이사했다. 바다를 보며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지우는 프리랜서로 일했고 수아는 온라인 미술 수업을 시작했다.
아침마다 그들은 함께 커피를 마셨다. 사랑해요. 수아의 속삭임이 지훈의 일상을 채웠다.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지훈의 옛 친구가 전화했다. 소문 들었어. 괜찮아. 지훈은 웃었다. 더 나아. 그러나 밤에 그녀는 악몽을 꾸었다. 가족의 비난, 민호의 배신을. 아니, 민호는 도와줬어. 민호는 이제 그들의 편이었다. 가끔 전화로 잘 지내? 라고 물었다. 여름이 왔다. 그들은 제주로 다시 갔다. 이번에는 자유롭게 바다에서 수영하며 웃었다. 지난번보다 행복해. 수아가 말했다. 밤에 별을 보며 누워. 지우는 수아의 손을 잡았다. 너 만나서 다행이야. 부산 생활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에 빈자리가 있었다. 가족을 용서할 수 있을까? 수아가 제안했다. 엄마 만나보자. 지훈은 망설였다. 하지만 수락했다. 서울로 올라간 그들은 어머니를 만났다. 카페에서 어머니는 여전히 서운해했다.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면 되잖아.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이게 정상적인 내 삶이야. 사랑이야.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생각해볼게. 돌아오는 길. 수아가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우리처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은 인내였다. 가을이 깊어지자 수아의 전시회가 열렸다. 부산 갤러리에서 지훈의 디자인 포스터가 걸렸다. 관객들이 왔다. 민호도 왔다. 축하해. 그의 미소가 진심이었다. 어머니도 조용히 나타났다. 잘했어. 그 한마디가 지훈의 가슴을 녹였다. 전시회 성공 후 그들의 삶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수아의 건강 문제, 스트레스로 인한 위궤양. 병원에서 지훈은 수아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질 거야. 수아는 웃었다. 언니가 있으니까. 치료 기간, 지훈은 모든 걸 챙겼다. 약급, 식사응, 산책응. 너 없인 못 살아. 지훈의 말에 수아가 울었다. 나도. 이 위기는 그들의 유대를 더 강하게 했다. 민호가 방문했다. 수아, 형이 미안해. 과거에 수아는 용서했다. 오빠, 이제 가족이야. 진짜로. 민호는 새로운 연인을 소개했다. 이 사람 덕에 깨달았어. 사랑은 강요할 게 아니야. 겨울이 다시 왔다. 서울로 올라가 가족 모임을 가졌다. 어색했지만 대화가 흘렀다. 지은의 어머니가 말했다. 수아 씨, 예쁘네. 우리 딸 잘 부탁해.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반대 세력도 있었다. 민호의 사촌이 소문을 퍼뜨렸다. 동성 커플. 창피해.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지은은 스트레스 받았지만 수아가 말했다. 무시해. 우리 사랑이 증거야. 그들은 블로그를 시작했다. 르트 커플의 일상. 지지자들이 모였다. 힘내요. 댓글들이 그들을 격려했다. 봄에 지은은 프로포즈했다. 바다 앞에서 반지를 꺼냈다. 영원히 함께할래. 수아는 울며 응했다. 프로포즈 후 결혼 준비은 법적 결혼은 아니지만 사적인 서약가. 부산 해변에서 친구들과 민호가 증인을 축하해. 어머니도 왔다. 행복해라. 하지만 지훈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개학 때 짝사랑했던 여자 혜린. 지훈아, 아직도 나 잊지 않았어. 혜린의 말에 지훈은 흔들렸다. 그건 과거야? 하지만 의심이 싹 텄다. 수아가 알았다. 언니, 나 믿어. 지훈은 울었다. 당연해. 너만 사랑해요. 하지만 신뢰의 균열이 생겼다. 혜린이 수아에게 연락했다. 지훈이 나랑 더 어울려. 갈등이 폭발했다. 수아가 소리쳤다. 포기할래. 지훈은 무릎 꿇었다. 안 돼. 증명할게. 그들은 상담을 받았다. 커플 테라피. 사랑은 노력이다. 상담사의 말. 혜린은 사라졌다. 지훈과 수아의 유대가 회복되었다. 미안해. 키스하며 여름 휴가로 제주 갔다. 자유롭게. 이제 아무도 못 박아. 가을에 수아의 임신 소식이다. 아니, 입양 계획다. 아이를 키우기로.
우리 가족 만들자. 지은은 동의했다. 하지만 가족 반대. 동성 커플이 아예. 무슨 소리야. 어머니의 말. 지은은 싸웠다. 사랑으로 키울게. 입양 절차가 길었다. 인터뷰. 심사. 와이를 원하나. 사랑을 주고 싶어. 그들의 대답이 동과시켰다. 아이. 3살 소녀 미나. 집에 왔다. 엄마. 미나의 말에 눈물. 삶이 바빠졌다. 하지만 행복다. 밤에 미나 재우며 수아가 말했다. 고마워. 언니. 민호가 삼촌 역할. 미나. 아저씨가 놀아줄게. 겨울. 미나의 첫 크리스마스. 장식야. 선물. 하지만 지은의 사업 위기. 클라이언트 이탈. LGBT라서. 스트레스. 수아가 지지. 함께 이겨. 미술 판매로 도움. 위기 극복. 새 클라이언트요. 루트 지지 브랜드. 본문. 미나 유치원. 엄마들 예뻐. 아예 말. 과거 트라우마. 지은의 어린 시절 학대 회상. 어머니의 강요 뿌리. 수아가 안아주며 치유. 여름일. 가족 여행일. 서울, 부산, 제주. 화해 완성문. 어머니가 사랑한다 말했다. 하지만 배신. 옛 친구의 질투로 소문 제점화. 언론 보도. 유명 커플 스캔들. 그들은 대응. 인터뷰. 사랑은 평등해. 지지 물결. 시. 지지자. 가을. 수아의 새 전시. 테마. 사랑의 여정은. 지훈 모델. 겨울. 5년 후. 미나 7살. 가족 파티. 민호 결혼. 모두 모였다. 지은과 수아. 여전한 사랑은. 영원히. 속삭임. 과거 반성. 강요에서 자유로워. 사랑의 힘일. 미래 꿈일. 더 큰 가족다. 사회 변화.